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김인경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으로 퇴직하셨거나 그 배우자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매달 29만 원 받으시는 분들 계신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단 한 줄을 모르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1,000만 원 넘는 돈을 놓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2년이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정말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하셨나요? 12월 초부터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신청하러 동주민센터에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신청하러 가셔서 담당 직원에게 이렇게 들으신 분 계신가요? 어르신, 공익활동형으로 신청하시면 월 29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0시간, 하루 3시간 정도 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나도 29만 원 받고 일하면 되겠구나 하고 신청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 옆집 사는 김 씨는 같은 노인 일자리 하는데 한 달에 76만 원 받는다던데 나는 왜 29만 원밖에 못 받지? 나도 76만 원짜리 일자리 하고 싶은데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건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월 76만 원 받는 일자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모르셨을까요? 바로 이 한 줄을 모르셨기 때문입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맞으면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종류부터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공익활동형입니다. 이게 바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신청하시는 월 29만 원짜리 일자리입니다. 하루 3시간, 한 달에 30시간 일하시고 29만 원 받으십니다. 11개월 동안 일하시면 1년에 319만 원 받으시는 거죠. 주로 환경정화, 교통안전 지도, 급식 보조, 공공시설 관리 같은 일들을 하십니다. 둘째, 사회서비스형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월 76만 원짜리 일자리입니다. 한 달에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정도 일하시고 76만 원 받으십니다. 11개월이면 836만 원입니다.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조교사, 노인 돌봄 서비스, 병원이나 학교에서 각종 지원 업무를 하십니다. 셋째, 시장형 사업단입니다. 이건 물건을 만들어서 팔거나 식당을 운영하는 등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수익에 따라 급여가 달라집니다. 넷째, 취업 알선형입니다. 민간 기업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겁니다. 이 4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관심 가지셔야 할 게 바로 사회서비스형입니다. 왜냐하면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의 급여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공익활동형, 월 29만 원, 11개월이면 연간 319만 원입니다. 사회서비스형, 월 76만 원, 11개월이면 연간 836만 원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얼마죠? 517만 원입니다. 1년에 517만 원 차이가 납니다. 2년이면 1034만 원입니다. 바로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공익활동형에만 신청하시고 사회서비스형은 신청조차 안 하실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나는 공무원 연금 받는데 노인 일자리는 기초연금 받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들었어. 나는 교사 연금 받으니까 노인 일자리 못하는 줄 알았어. 내 남편이 군인 연금 받는데 나는 신청 못하는 줄 알았어. 여러분, 이거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2026년부터는 직역연금 수급자,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정사업본부 연금 받으시는 분들과 그 배우자 분들도 노인 일자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는데요. 이 기준만 맞으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75만 원 이하, 연간으로 따지면 2,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 공시가격이 2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302만 원 이하, 연간으로 따지면 3,624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역시 주택 공시가격은 2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저소득 가구라면 기준이 조금 더 높습니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2,280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921만 원 이하면 됩니다. 이 기준만 맞으면 직역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노인 일자리에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 67세입니다. 공무원으로 30년 근무하시고 퇴직하셨습니다. 매달 공무원 연금으로 150만 원 받고 계십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박 씨는 노인 일자리 신청하러 갔다가 담당 직원에게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르신, 공무원 연금 받으시면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니까 공익활동형도 신청이 안 될 수 있어요. 박 씨는 그냥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박 씨,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박 씨는 직역연금 수급자로서 충분히 노인 일자리에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월 소득 150만 원은 1인 가구 기준 175만 원 이하에 해당하고 주택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도 2억 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박 씨가 만약 공익활동형이 아닌 사회서비스형에 신청했다면 월 76만 원, 연간 836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집에서 지내시는 거죠. 2년이면 1,600만 원이 넘는 돈을 그냥 놓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씨, 65세입니다. 남편이 교사 연금을 월 180만 원 받고 계십니다. 김 씨 본인은 전업주부였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2억 원입니다. 김 씨도 노인 일자리 신청하러 갔다가 남편이 연금 받는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 이것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도 기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 기준 월 소득 302만 원 이하에 해당하고 주택 공시가격도 2억 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김 씨도 충분히 사회서비스형에 신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아니면 아예 정보가 없어서 매년 수백만 원씩 놓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본인이 직역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배우자가 직역연금을 받고 계신지 확인하세요.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정사업본부 연금이 모두 해당됩니다. 둘째, 소득 기준을 확인하세요. 1인 가구는 월 소득 175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02만 원 이하인지 계산해 보세요. 직역연금만 받고 계시다면 대부분 이 기준 안에 드실 겁니다. 셋째,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본인 집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억 5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으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둘째, 노인 일자리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셋째,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세요. 직역연금 수급자의 경우 몇 가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직역연금 지급 사실 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서, 주택 공시가격 확인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직역연금 지급 사실 확인서는 각 연금공단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고, 소득금액 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 공시가격 확인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한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으신 걸로 준비하세요. 통장 사본도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다 준비하셔서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회서비스형으로 신청하세요. 공익활동형이 아니라
사회 서비스형입니다. 이 두 개가 급여 차이가 거의 3배 가까이 나니까요. 사회 서비스형은 어떤 일을 하냐고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아동 관련 서비스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거나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 선생님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아이들 급식 지도도 하시고 책도 읽어주시고 안전 관리도 하십니다. 둘째, 노인 돌봄 서비스입니다. 독거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말벗도 해드리고 식사 준비도 도와드리고 병원 동행도 해드립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프로그램 진행을 돕기도 합니다. 셋째, 공공시설 지원 서비스입니다.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보건소 같은 곳에서 각종 행정 업무를 돕거나 민원인 안내를 하십니다. 넷째,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입니다.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을 방문해서 생활 지원을 해드리거나 복지시설에서 각종 활동을 돕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월 76만 원, 연간 836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형의 월 29만 원, 연간 319만 원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사회 서비스형은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안 될 것 같은데요. 나는 특별한 자격증도 없고 경력도 없는데 될까요? 여러분, 물론 사회 서비스형이 공익활동형보다 경쟁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급여가 3배 가까이 되니까 당연히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죠. 그런데 신청조차 안 하시면 기회가 0%입니다. 신청을 하시면 선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 서비스형 선발 기준을 보면 자격증이나 경력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소득 수준, 세대 구성, 활동 능력, 참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발합니다. 특히 1인 가구, 저소득 가구인 경우 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사회 서비스형에 떨어지더라도 공익활동형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어떤 유형에 신청할지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회 서비스형에 도전해 보시고 만약 안 되면 공익활동형에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 특히 사회 서비스형에 꼭 신청하셔야 할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첫째, 공무원, 교사, 군인으로 퇴직하셔서 직역연금 받고 계신 분, 그리고 그 배우자분, 월 소득이 1인 가구 175만 원, 부부 가구 302만 원 이하이고 주택 공시가격이 2억 5천만 원 이하라면 꼭 신청하세요. 둘째, 지금 공익활동형으로 월 29만 원 받고 계신 분, 사회 서비스형으로 변경하면 월 76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간 517만 원 차이입니다. 셋째, 혼자 사시는 어르신, 1인 가구는 사회 서비스형 선발 시 가점이 있습니다. 넷째, 아이들을 좋아하시거나 어르신 돌봄에 관심 있으신 분,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중에 이런 분야가 많습니다.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꼭 사회 서비스형에 신청해보세요. 1년에 500만 원, 2년이면 1000만 원 넘는 돈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12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모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바로 내일이라도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세요. 늦으면 정원이 다 차서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노인일자리역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주소는 senior or 그입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역연금 수급자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우시다면 자녀분들께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자녀분들이 대신 서류를 준비해 주실 수도 있고 온라인 신청을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공무원 연금이나 교사 연금 받으시는 어르신들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아니면 정보 자체를 모르셔서 매년 수백만 원씩 놓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겠습니다.